지금 QQQ를 들고 계신 분들, QLD를 모아가시는 분들, TQQQ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야기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 단순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AI 랠리는 끝난 것인가? 아니면 진짜 큰돈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 흔들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QQQ를 계속 들고 갈지, QLD를 분할로 모을지, TQQQ를 언제 공격적으로 들어갈지 결정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랐고 AI 관련주는 계속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메모리 가격은 뛰고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높게 유지되니까 시장에서는 또다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AI 버블 아니냐? 이제 꼭지 아니냐? 2000년 닷컴 버블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QQQ, QLD, TQQQ 투자자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별 종목 하나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주의 큰 흐름, 나스닥의 장기 성장, AI 인프라 사이클에 올라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조정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조정이 끝난 사이클의 신호인지 아니면 더 큰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월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시장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기술주 안에서도 일부 AI 반도체만 너무 강하게 오르고 있고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고 있으면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오르는 게 아니라 소수 주도주가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무섭습니다. 과거 버블의 마지막 국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수 종목이 시장을 지배하고 투자자들이 성장이라는 단어에 취하고 밸류에이션은 높아지고 결국 어느 순간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AI도 결국 버블이다. 반도체도 피크다. TQQQ는 위험하다. QLD도 너무 공격적이다. QQQ도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단순한 기대감 장세가 아니라 실제 매출과 실제 이익이 동반되는 AI 인프라 장세다. 닷컴 버블 때는 꿈은 컸지만 이익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실제로 지어지고 있고 클라우드 매출은 늘고 있고 기업들은 AI를 업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의 미래가 아니라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QQQ를 보는 사람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QLD를 모으는 사람은 이 차이를 견뎌야 합니다. TQQQ를 운용하는 사람은 이 차이를 가지고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무작정 AI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AI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취해도 안 됩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양쪽 말을 다 듣고 숫자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AI가 진짜 돈이 되느냐입니다. 빅테크가 아무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메모리를 사도 결국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시장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매출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유료 구독, 기업용 AI 도입, AI 광고, 코딩 자동화, 업무 자동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업용 AI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챗봇을 써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코드를 짜고 문서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고 내부 업무를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절감되는 인건비, 빨라지는 생산성, 늘어나는 매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돈이 된다. 마지막에는 없어서는 안 된다. AI는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QQQ는 이 흐름 전체를 담습니다. QLD는 이 흐름에 더 강하게 베팅합니다. TQQQ는 이 흐름의 파동을 극대화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조정에 겁먹을 게 아니라 AI가 실제 매출로 바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빅테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괜찮으냐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써서 남는 게 있느냐? 현금 흐름 다 태우는 것 아니냐? 나중에 감당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닙니다. 쓴 돈이 얼마나 생산 능력으로 바뀌고 그 생산 능력이 얼마나 매출로 전환되느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서버 창고가 아닙니다.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데이터를 돈으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사람의 시간을 자동화하는 공장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AI 캐펙스는 단순 지출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설비 투자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과투자할 수 있고, 누군가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고객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QQQ 투자자는 개별 기업 하나의 실패보다 전체 기술 인프라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QLD 투자자는 그 방향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며 눌림을 견뎌야 합니다. TQQQ 투자자는 그 방향이 꺾이지 않았을 때만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건 토큰 가격과 반도체 가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피크론을 말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랐다. HBM이 너무 비싸다. GPU도 비싸다. 전력도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 비용도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고객들이 못 버티고 AI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 가격이 아닙니다. 핵심은 토큰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단위 비용입니다. 반도체 하나의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토큰을 만들 수 있다면 실제 비용은 떨어지는 겁니다. 칩 성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델 효율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기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냉각 기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비싼 모델이 필요한 업무에는 비싼 모델을 쓰고 단순한 업무에는 저렴한 모델을 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수요 붕괴가 아닙니다. AI 사용 방식이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QQQ 투자자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AI 사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AI 사용 방식이 성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QLD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비용 증가 뉴스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효율 개선은 늦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TQQQ 투자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스토리만 믿고 꼭대기에서 몰빵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포 뉴스만 보고 바닥 근처에서 팔아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봐야 할 건 효율이 좋아지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AI 모델이 효율화되고 토큰당 비용이 낮아지고 칩이 좋아지면 메모리를 덜 쓰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기술의 역사는 보통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쓰고 더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생깁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율주행, 국방, 의료 제조, 금융, 교육, 피지컬 AI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토큰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폭증할 수 있습니다. 맥락을 기억해야 하고 추론해야 하고 데이터를 계속 처리해야 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수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QQQ가 단순한 지수 투자가 아니라 기술 문명의 인프라에 올라타는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QLD가 장기 상승 사이클을 더 강하게 가져가는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TQQQ가 위험하지만 제대로 쓰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TQQQ는 믿음으로 버티는 상품이 아닙니다. TQQQ는 전략으로 다루는 상품입니다. QQQ가 추세를 지키고 있을 때, QLD가 중심을 잡아줄 때 TQQQ는 공격 카드로 쓰는 겁니다. 모든 구간에서 TQQQ만 들고 버티는 건 멘탈과 계좌를 동시에 갈아넣는 방식입니다. 전략은 다릅니다. QQQ로 시장의 체력을 봅니다. QLD로 주력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TQQQ는 과매도, 눌림, 공포, 추세 회복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합니다. AI 사이클이 살아있다면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AI 사이클이 꺾인다면 반등은 탈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 제목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AI 버블이라는 단어에 놀라서 팔면 안 됩니다. 반대로 AI 혁명이라는 단어에 취해서 무지성 매수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몇 가지입니다. 빅테크의 AI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는가? AI 캐펙스가 클라우드 성장으로 연결되는가? 토큰당 비용이 계속 낮아지는가? 기업들이 AI를 끊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는가?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가? 아니면 병목이 유지되는가? 자본시장이 AI 투자를 계속 흡수할 수 있는가? 이 숫자들이 살아있다면 QQQ의 큰 방향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숫자들이 살아있다면 QLD는 흔들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살아있다면 TQQQ는 공포 구간에서만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사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면 흥분하지 않고 시장이 급락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QQQ가 핵심 추세를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QLD는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TQQQ는 욕심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TQQQ는 맞았을 때 크게 벌 수 있지만 틀렸을 때도 크게 흔들리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TQQQ는 내 인생을 바꿔줄 무기이면서 동시에 내 멘탈을 박살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저는 AI 사이클이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조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간에 조정은 나옵니다. 공포 뉴스도 나옵니다. AI 버블론도 계속 나옵니다. 금리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피크론도 나옵니다. 메모리 가격 부담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큰 돈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흔들리지만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갑니다. QQQ, QLD, TQQQ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기 뉴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 사이클 위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I가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는지, 마진이 좋아지는지, 수요가 유지되는지, 공급 병목이 이어지는지, 자본 조달이 가능한지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림만 놓고 보면 AI 사이클은 끝났다기보다 더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꿈을 샀습니다. 이제는 인프라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산성이 숫자로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겁니다. QQQ는 급한 전체를 봅니다. QLD는 급판에 더 강하게 올라탑니다. TQQQ는 급판의 파동을 이용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계좌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무섭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무섭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무섭기 때문에 분할해야 합니다. 무섭기 때문에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부자는 공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공포 속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AI 버블론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사이클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살아있다면 천천히, 꾸준히, 냉정하게 올라타야 합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하루의 급등이 아닙니다. 공포의 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긴 상승 사이클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입니다. QQQ가 방향을 보여주고 QLD가 중심을 잡아주고 TQQQ가 결정적인 순간에 속도를 붙여준다면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 위에 올라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